올해 부산시 예산 규모는 12조 5천억 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부산시가 내놓은 올해 시정 방향을 들여다봤더니 신공항의 청년복지, 토목사업까지 다 좋은데 임기 3년 차에 접어드는 오거돈표 정책, 지향점이 뭔지는 딱히 눈에 띄질 않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부산시가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는 건 신공항입니다.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20년 넘은 대형 이슈의 최종 마침표가 찍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 소속 시장의 정치적 이점을 활용해 승부수를 건다는 점에서 이전 시장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게 투트랙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과 같은 여론을 재결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검증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오거돈표 시정의 대표격인 부산 대개조 10대 사업. 먼저 시장 핵심 공약 사업은 감사원 제동으로 임기 내 착공이 불투명하거나 1년 반 동안 국비 지원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향후 사업 진행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세부 50개 사업은 연결과 혁신, 균형이라는 주제로 묶어놨는데 대형 토목, 도시재생, 도로 건설 사업 등을 총망라해놓은 것입니다. 지역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과거에 전통 산업에만 의지하고 있는 부산에 이제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고. 지난해 오거돈 시장의 첫 시정 보고에 등장한 키워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 올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으로 동일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지향점을 보여주는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3년차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책들이 이제 눈에 익은 것들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매년 새로운 굵은 정책들이 기초명에 부각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사흘간 열린 2020년 시정 보고회를 6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부산 MBC는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서 에코 델타시티의 토양 오염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5년 전 환경 영향평가 이후 공사 지역을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지만 사실상 무방비로 놔뒀던 건데요. 그렇다면 환경 영향평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역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기름통 주변으로 기름 범벅된 토양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기름띠가 길게 늘어선 하천과 기름 범벅된 풀, 폐기물로 더럽혀진 에코 델타시티 공사장입니다.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입니다. 이런 토양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독성 물질 위에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뿐이었을까? 사업 인허가 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치의 40에서 70%의 농도가 측정되면 오염 면적과 농도 등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시료 채취 지점 22곳 중 논과 밭, 주유소 등 4곳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복통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금속 육가크롬이 기준치의 70%를 넘었습니다. 육가크롬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법적 기준치 역시 토양 1kg당 5mg으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당시 했어야 할 정밀조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밀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인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인 건지. 평가 지침에 따라서 할 때 의혹이 해당이 되면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15개 지역은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어야 했지만 단 6곳에서만 측정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는 눈으로 보거나 주민 의견을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산재에 있는 폐기물들을 빨리 처리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 운동장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공원으로 쓰였을 경우에 직접 이제 그런 접촉에 의해서 우리 사람 또는 동식물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오염된 땅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당시 정밀조사를 해야 했던 땅들은 이미 공사가 진행돼 파헤쳐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이렇게 부산 MBC가 고발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건설 부지 토양 오염 실태 연속 보도와 관련해서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주거지가 들어설 공사 부지와 주변 하천에 유류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75개 조사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토양 오염도를 측정하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즉시 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개월째 방치돼 추가 토양 오염 우려가 제기된 공장과 비닐하우스 철거 폐기물도 착공 전에 모두 수거해 추가 오염을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최대 용적률을 45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전망 좋은 해안가에 개인 소유 초고층 주거시설이 입지해 해안 경관이 사유화되고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요. 상업시설은 상업 목적에 맞춰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하는데 주거시설이 점령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시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사업성 저하 우려도 커서 충분한 수기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이 8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나이 든 도시인 걸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주민등록 인구 평균 연령은 44.5세로 전국 평균보다 약 2살 많았고 2위인 대구보다도 1.6세 높았습니다. 또 단위를 포함한 17대 시도 기준으로도 5번째로 높은 평균 연령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인구수도 341만 3,841명으로 1년 사이에 2만 7,612명이나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 머릿기사에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돌입한 부산 종합촬영소가 남양주 종합촬영소 운영 재개라는 암초를 만났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남양주 촬영소 부지를 구매한 건설사가 택지 개발 대신 촬영소 운영 재개로 가닥을 잡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데요. 영화 제작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남양주보다 훨씬 거리가 먼 부산 촬영소는 찬밥 신세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사안을 영진위가 지원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가톨릭대 취업률이 78%로 불경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졸업생 1,000명 이상인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동명대가 1위, 한국해양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대 취업률은 59.6%, 동아대는 57.7%, 부경대는 55.9%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취업자 부문에서는 부산외대가 123명을 배출해 지난해에 이어서 1위를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바람이 차갑습니다.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체감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데다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맑습니다. 다만 합천과 거창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7도, 창원은 5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남부 먼바다에선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남해안은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찬 공기의 세력이 많이 강하진 않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빨간색 사랑의 열매, 모금 활동 상징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모금이나 기부운동이 가장 활발해지고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1년 중 요즘이 가장 바쁘다고 하는데요. 김수미 모금사업팀장을 만나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김윤아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은 송상현 광장. 사랑의 온도가 60도를 가리킵니다. 목표액의 1%가 채워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고 있지만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집니다.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어렵다 했는데 올해는 정말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불황을 반영하듯 올해는 기업들의 후원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개인 성금과 고액 기부자가 늘었습니다. 개인의 성금으로 기부를 해주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분이 캠페인 기간 동안 11분 정도가 탄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모금 입사일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탄생이 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기부는 액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중한 것. 기부에 대한 편견과 부담을 없애기 위해 소액 기부를 유도하고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그다음에 내가 조금 대단한 위치가 있어야지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조금 많은 선입견들이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재미있고 편하게 저희가 기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사랑의 열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사랑의 열매에서 일한 지 15년 차.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이면 첫 기부를 하러 오는 가족. 꼬깃꼬깃 접힌 돈을 놓고 서둘러 사라지는 시장 상인까지. 그중에서도 꼭 찾고 싶은 기부 천사가 있습니다. 매주 아니면 한 달에 2-3번 정도 1원, 5원, 7원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주셔서 한 사람이 입금한 걸로는 저희가 확인이 되고 매번 여러 가지 명칭을 넣어서 입금을 해주세요. 어떨 때 힘내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이번 달 말이면 끝나는 사랑의 온도탑. 김 팀장은 사랑의 열매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며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빨간 열매가 나, 가족, 이웃입니다. 나와 가족, 이웃이 사랑의 초록색 줄기를 하나로 이어진다는 뜻인데 나, 가족, 우리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지만 저희가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으로 따뜻한 나눔의 온도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도별 특화 전략으로는 더 이상 심각해지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어렵다. 새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이 협력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말입니다. 오랜 세월 논의돼 온 동남권 경제 공동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량 기업도 좋은 인재도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 소멸 위기마저 나오는 시점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꺼내든 카드는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협력해 수도권에 맞서는 초광역 도시 기반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항만과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남권 주력 산업과 연계한 수소 경제권을 키우는 등 공동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동남권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광역 대중교통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동남권에도 부산과 울산, 동부 경남을 연결할 수 있는 GTX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동남권 공동 발전 논의는 처음은 아닙니다. 김태호, 김두관 전 지사 시절부터 동남권 클러스터,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경부울 경제공동체 논의는 있어왔지만 신공항이나 신항 배후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에 얽혀 내실은 없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이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 울산시당이 발표한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출범이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김 지사의 새해 구상이 멋진 수사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보다 촘촘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서울 SK와의 사직 홈경기에서 105대 65로 올 시즌 최대인 40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내 수비 조직력이 흐트러진 KT는 잦은 실책과 서울 SK의 높은 골 결정력에 올 시즌 최다 점수차 패배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부산 KT는 15승 18패로 울산 모비스와 공동 6위를 달리며 힘겨운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에서 5년 동안 좌완 에이스 역할을 했던 브룩스 레일리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지역신문에 따르면 신시내티가 레일리와 스프링캠프 초대권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레일리는 지난 2015년부터 롯데자이언츠에서 뛰면서 통산 48승 53패, 평균 자책점 4.13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증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연속 제작해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영상은 모두 5부로 구성되며 이재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최치국 한국정책공원연구원 원장,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등이 출연해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 시리즈는 오늘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오전 9시 송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TV 송영길에서 공개되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경자년 설 연휴를 맞아 이달 말까지 전국의 경자시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시민과 관광객은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부산시티 투어버스와 대태종대 다누비 열차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름 중간에 경자가 들어가거나 이름이 자로 끝나는 등 경자와 비슷한 이름의 고객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시티투어 승강장이나 다누비 열차 배표소 또는 부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5일 민속한마당 박물관에 놀러오지 신나쥐를 개최합니다. 이번 민속한마당에서는 유점과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부산예술단의 전통 민속 공연도 펼쳐집니다. 또 GT 캐릭터를 이용한 거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4차례 진행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부산본부세관이 지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세관은 오는 27일까지 특별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은 신속히 통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바람이 차갑습니다.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데다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맑습니다. 다만 합천과 거창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7도, 창원은 5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남부 먼바다에선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남해안은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찬 공기의 세력이 많이 강하진 않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